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의 김도영입니다. 자, 육회, 상쾌, 통쾌, 3K이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움의 습작이라는 것은, 그리움이라는 건 추억이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보면 현실에서 반드시 매수 적소와 매도 적소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하지 말고 오고 있는 종목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자, 이 부분과 함께 서울경제TV가 야심차게 야무지게 생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 앞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생방송 90분 동안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심도 있는 주식의 현안 내용,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깨지고 아프고 또한 옆에 벗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 김씨 아줌마, 김씨 아저씨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시원하게 만병통치약처럼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2619번 하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증권방송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 아이디 또는 SNS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서 저희 전문가들의 답변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 습작을 가지고 현실의 입점에서 막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의 내막을 막 뚜껑을 열기 직전에 이 샘플러스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요, 젊은 피로 첫 방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최강의 멘토 두 분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상위 1%의 투자가가 될 수 있다. 박준남의 대승소패 기법의 운용 전략으로 상위 1%로 들어가보자. 주식 천왕의 운용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원샷 원킬. 한정된 재미의 총알이 스나이퍼 매매법을 만나면 백전무패.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객관적 분석으로 매매법을 전파한다. 이상로의 승전의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CG의 모습에서는 분명히 젊은 피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분위기는 조금 그러거든요.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상로 멘토 그리고 박준남 멘토와 함께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도 조금 두근두근 새근새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멘토 클리닉에서 분명히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상로 멘토 오늘 첫 방송 그리고 첫 각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예, 그런 고민은 말을 치료하거나 사람을 치료하는 방송을 보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희 주식 승천팀을 같이 보시면서 저희 멘토가 함께 할 건데요. 멘토라는 말이 바로 현명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저희도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채널을 집중을 하시고 샘플러스 꼭 시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주식 승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준남 멘토가 이상로 멘토가 각오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미소를 지면서 자신의 준비를 한다. 자,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예, 젊은 피보다는 피가 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손실로 덫안에 빠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구제해서 이무기가 용이 되듯이 제가 한번 승천해 보겠습니다. 아주 큰 용이 돼서 아주 올해가 뱀띠죠. 뱀도 다 잡아먹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도 팍팍 주고 좋은 종목 주고 좋은 시향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방송에서 각오 한마디를 들어보니까요. 젊은 피는 젊은 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기를 쫙 받아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승천, 용트림을 할 수 있도록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는데요. 자, 이상로 멘토,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봤나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바로 환율이었죠. 환율과 거기에 좀 더 붙이자면 그네노믹스 효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율과 그네로믹스의 효과가 있었다. 자, 박준남 멘토. 예,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그 박근혜 노믹스와 그리고 그 유로와 엔화와 환율의 그 위엔화와 그 환율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환율과 박근혜 노믹스를 언급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 토크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근혜 노믹스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과연 우리 사고 가야 될까? 팔고 가야 될까?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G20 회의 폐막. 과연 소문난 잔치였나? 환율 전쟁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수혜볼 수 있는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기죽은 전차군단. 언제까지 전차군단이 원화 행사에서 외국인 매도가 멈출 것인가? 이 이슈를 가지고 서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5일 날이면 박근혜 현 당선인이 우리나라의 수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선이 오늘 완전히 17개 부처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답다 또는 시장이 역시 정보력이 빠르다고 느낄 정도로 오늘 벌써 움직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급등주 전체를. 이상로 멘토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은 인맥 관련주가 좀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돈은 흐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정책 관련주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맥주를 버리고 정책주에 집중하자. 이상로 멘토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박정남 멘토는 어떻게 되나요? 예, 새 정부 내각 인선 완료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정책주하고 테마주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향후 우리가 그 대선 당선을 그 정책 공약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연령층에 대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 대해서 그 의료복지와 그리고 또 하나 달에 2030년에 태극기를 꼽는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IT와 플러스 의료를 결합한 그 업종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선별적으로 가려가면서 차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맥주를 두 분 다 인맥주를 보지 말고 정책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정책 플러스 그 트렌드라고 봐야죠. 네. 예, 거기에 같이 업종까지 해서 상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트렌드에 인맥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인맥은 굳이 그것은 중요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요소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언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신정부가 내놓을 정책들이 조금 많이 언급이 됐죠.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이 부분의 수혜주 찾기도 좀 분주한 것 같은데 이상루 멘토 봤을 때는 과연 이 경제정책에 부서들이 생겼을 때 수혜주들을 어떤 시각에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 개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잠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잠시만 좀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 딱 세 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융합이죠. 과학에 어느 정도 교육을 융합을 시키면 바로 이러닝이 되겠고요. 거기에 건강을 붙이면 바로 헬스케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붙이면 홈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개별적인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만큼 과학 플러스 융합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죠.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세일가스 관련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헬스케어 그리고 교육 분야는 우리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준남 멘토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전에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저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죠.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IT와 헬스케어, 교육, 과학 다 있는데 그중에 저는 헬스케어주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큰 병원, 대학병원을 잡아서 접수해서 진료를 받는 데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또 의료 비용과 교통 비용과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이 많이 걸리는 건데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께서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죠. 그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을 해서 2017년까지 한 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그게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금 뭐 노령연금 20만 원 해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연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게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헬스케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스마트폰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병원에 가서 찍으면 그 엑스레이를 받는 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게 모든 게 엑스레이가 스마트폰에 받아볼 수도 있고 혈당 측정기마저도 스마트폰에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앞으로는 수술도 어쩌면 나중에는 원격으로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령화 사업 그리고 의료복지 시설 부족 그리고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니 우리 예. 박준남 멘토는 지금 제가 들어오다가 순간 느낀 게 혹시 이분이 헬스케어 홍보 팀장이 아닌가? 아니요. 왜냐면 그런 산업에 대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걸 추진함으로써 공약이 아니라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걸린 그렇죠. 상용 업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곧 있으면 노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그 투자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당선인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좀 이슈화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1, 2년 전부터 많은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박준남 멘토는 이 정부 정책 중에서 헬스케어주를 집중적으로 좀 보자. 예. 그 부분이신가요? 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상로 멘토는 정책 과제 중에서 우리가 굳이 꼭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섹터 쪽이 좋다고 보십니까? 네, 뭐, 그 중에서 한번 따져본다면, 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서서 박준남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추세죠. 그 추세 자체를 거스를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의 성장률을 생각을 한다면, 올해 그렇게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따졌을 때 벌써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헬스케어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세 초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개화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헬스케어가 뛰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ED인데요. LED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했을 때 2009년도부터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분위기를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되냐면 바로 미국 시장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보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효율 그리고 저전력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 자체를 따라가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의 개화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멘토께서 이 이슈 토크에서도 이렇게 혈전을 자신의 정보를 많이 오픈하시는 거 보니까 잠시 뒤에 이루어질 내일의 승천주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 분의 멘토의 의견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정책주 관련돼서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헬스케어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준남 멘토와 이상로 멘토가 두 분 다 긍정적인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내내 이 박근혜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들썩이는 부분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계좌를 승천시켜야겠죠? 어떤 타이밍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쫓아가기는 힘들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바로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린 종목군 위주로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박근혜 관련주들을 특징을 한번 찾아본다면 대부분 다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윗꼬리가 달리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불안감보다는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어차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률 높은 박근혜 정책 테마주 윗꼬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남 멘토는 그럼 과연 이 들썩거리는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된단 말이죠. 네. 테마주라는 것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해야 될까요? 들썩거리는 데서는 수익을 챙기기가 어렵죠. 그렇습니까? 예. 네. 뭐 헬스케어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좁아다 보니까 좀 진정이 안 되는데요. 네. 들썩거리는 데에서 아무 챙기고 싶죠.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 네.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박근혜 노믹스 해가지고 뭐 저출산 관련해서 뭐 헬스케어도 일부분 하면서 뭐 몇 가지 움직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잠깐 차트를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우리가 대선이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홍보가. 그죠? 근데 정작 움직이기는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이게 2011년 잠시만 봅시다. 2011년부터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봐보세요. 2013년 여기서 당선이 됐는데 무려 1년 반 전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책이나 테마주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이 부분을 이제 보여줬던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이나 인물 관련주도 포함되면 좋지만 그게 앞으로 우리 그 산업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그게 단순히 정책이나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려면 또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봐야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거. 한류나 모바일 게임이나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정책적인 이슈 부분 때문에 순간적인 들썩인 부분에는 오히려 진입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진입을 했을 때는 노믹스가 지금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꼬리가 달렸으니까 당분간은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 조용해지면 본격적으로 그게 움직일 것입니다. 자, 이상로 멘트는 좀 전에 얘기를 하실 때 윗꼬리에 흔들리지 말고 좀 보유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MB 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트렌드가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였고요. 하지만 시초에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5년을 같이 해먹었죠.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바로 IT 부품 그리고 조선이었는데 그만큼 큰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주 지금 어떻습니까? 이상로면 또 지금 잠깐 멘트를 잘라야 되는 게 해먹었다는 표현, 경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 테마주라는 것은 결국은 시세의 조정 혐의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만큼 트레이더 영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멘토분님들과 함께 같이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만들어가야지만 좀 단기적인 추세 부분에서 좀 크게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았던 박근혜 노믹스, 과연 수혜주를 찾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라고 본다라면 두 분의 멘토께서 오늘 정해주셨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와 그리고 LED 관련주들은 해볼만하다.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G20 재무장관 회의. 이 회담이 결국 끝났어요. 과연 안고 없는 찐빵이었냐? 과연 이 부분에 소문난 잔치로 끝날 것인가?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시장 최대 병곡으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인데요. 자, 박준남 멘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에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전쟁 같은 게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국이 너무나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 다른 나라의 신흥국이나 후진국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환율 전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예로서 유로존도 한 부분이 파괴가 될 뻔했었고 그 부분에서 또 엔화도 엔고 현상이 어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유로가 잠깐 상당히 값이 싸질 때 다시 또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 쪽이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위에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 또 엔고가 너무나 오래 가다 보니까 다시 그 유로 쪽에 있는 달러들이 지금 캐리 트레이딩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치펀드사들이 자꾸 이용해 가면서 그 전 세계 환율을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엔저 현상이 강하게 가면 앞으로도 우리 환율에는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1+1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상대방의 물건을 샀을 때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은 엔고가 너무 깊게 간 현상에서 잠깐 올랐을 뿐이지만 앞으로 엔저가 계속 가준다면 우리는 그나마 우리가 2009년에 있었던 그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의 반사 효과를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는 주식만 보고 종목과 정책적인 부분까지 보는 게 남아서 환율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과연 이 엔저 기조로 사실상 인정한 이 G20 폐막 부분이 과연 우리가 과연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다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유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럽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어디 환율 전쟁을 하고 아니면 엔화 약세가 되면 당연히 외국인은 냉정하게 일본을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일본을 선택을 하더라도 당연히 경기는 부양되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를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지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관계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G20을 통해서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실망감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 그대로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죠. 그만큼 일본은 지금 엔저 그만큼의 정책적인 분위기를 유도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성장세 자체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나라에 어느 정도 좀 더 혜택을 주자, 그리고 베네핏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만 선택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주식 승천입니다. 우리는 수익률만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분야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 업종은 아직까지도 관망세를 좀 더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환율 관련된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오늘 그리고 G20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아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의 분위기는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지는 플레이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엔저 기조 현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상승 부분은 체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율 부분에는 너무 많이 신경 쓰기보다는 환율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로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나 중기적인 관점을 가져가고 환율이 너무 두려워서 공포가 느끼는 부분은 이상문 멘트가 말한 것처럼 자동차 업종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차군단, 우리나라 자문사의 특징으로 차화정이 강하게 갈 때 그때 전차군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전차군단 과연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을지 뚫고 갈지 위상이 흔들리는데요. 자, 외국인 매도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외국인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게. 언제까지 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자극이 된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일본 또 총재가 이번 주에 또다시 또 올라온다는데 또 총재가 내정되면 또 예나 약세 부분이 더욱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지금 훼손되는 부분까지 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언제 바뀌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추세적인 반등은 사실상 엔화 때문에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신다면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신 부분은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급으로밖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바로 수급이라는 거 한번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준남 멘토는 전차군단 과연 매매 매력이 있을까요? 갔죠. 네? 그분은 진짜 갔죠. 아닙니까? 네. 진짜 작년부터 갔었죠. 작년부터 갔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한 몇십 조 들어와 있거든요. 아직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많이 들어와 그 정도 들어왔으면 됐죠. 외인이 투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환율이에요. 환율.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주가 시세 차익입니다. 여러분들 환율입니다. 환율.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아차나 현대차가 다 정고점을 갱신을 못했죠. 그것은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력이나 전자기술이나 자동차 기술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2009년도에 운 좋게도 반사 효과를 얻었습니다. 왜? 엔화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게 오늘 1080 얼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1000원을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빨리 값싼 걸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지금 몇십 조 들어와 있는데
더 살 필요가 있을까요? 왜? 벌써부터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차군 다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술적 반등일 뿐 다시 주도를 하긴 어렵다. 박준남 멘토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겠고요. 예. 네. 자, 이상로 멘토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자료 준비하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박준남 멘토님이 설명을 상당히 잘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하고 환율의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하고 달러 환율 변동 시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원이 변할 때마다 1%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1.5% 정도가 영업이익이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과연 환율에 그만큼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일본 때문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쉽사리 들어갈 수 있고 호락호락한 종목군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밸류에이션 매력을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게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의 한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면요. 지금 PBR하고 PER 차트가 이제 곧 나갈 건데,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가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수급이 다시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밸류에이션은 그 밸류에이션일 뿐이고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평가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분의 멘토가 결론을 확실하게 줬어요. 전차군단 주도주로 가기 어렵다. 주도주로 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주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기적과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밸류에이션, 즉 가치의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선 전차군단 좀 조심하자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두 분의 배틀 종목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승천주 우리 이상로 멘토는 제닉과 한솔 CNS 그리고 박준남 멘토 락앤락과 멜파스입니다. 두 분의 과연 이 두 종목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멘토들이 두 종목이 궁금하다 또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02-3153-2619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로 멘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좀 되는데 우리 첫 방송이니까 강력한 거 하나 오픈시켜 주시죠. 네, 한번 바닥을 제가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바로 제닉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닉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그런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 바로 환율과 근해노믹스였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중국이 여기서 살아나느냐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만큼 소비 증가가 어느 정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파악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비싼 어느 정도의 고급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명품 보석, 명품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좀 더 보급적인 분위기에 소비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제닉을 뽑아봤고요.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제닉의 매출 구조를 우리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마스크팩에 대한 부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신다면 여기에서 좀 우려감도 좀 작용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3분기까지 실적 부진이 연속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더 반등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중국 시장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 우리가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한번 보시다시피 중국 대륙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 대륙은 우리나라가
2,400억 원의 매출 규모라고 하면 중국 시장은 1조 원이 넘죠. 그런 분위기는 당연히 제닉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그만큼 중국에 바로 제닉에 대한 법인 회사가 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닉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면 바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모델료, 판매 대행 수수료 같은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 진출에 대한 2012년은 원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중국 판매 허가는 1분기에 발표가 되죠. 그런 분위기에서 ODM을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닉, 저도 사실은 하도 그렇게 선풍적인 있기라고 그래갖고, 근데 살려고 했더니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한 팩 정도 홈쇼핑에서 했더니, 뭐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샀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면 별로겠지만, 그래도 가끔 저도 이 얼굴 제닉으로 조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습니다. 제닉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상장됐던 가격대까지 내려앉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초에 처음에 상장됐던 세력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전제하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추세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일봉상에서 일단은 원바닥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쌍바닥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바닥권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3만원대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눌림목이 한 번 더 형성된다는 전망을 조금 해보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33,000원까지 딱 10%만 노리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고, 대신에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29,000원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9,000원을 손절을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내에서 ODM 판매를 최종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게 1분기에 나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29,000원도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로멘토의 제닉, 중국발 수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각적인 부분에서 역발상 측면으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자,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니까 매수가를 3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시고, 목표가 33,000 10% 정도 설정이시네요. 자, 손절가지만 29,000원 지키자라는 건 역발상 부분에서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로멘토의 첫 번째 종목, 제닉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박준남 멘토 준비됐나요? 예. 뭐 이렇게, 자료가 방대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자료 많은데 좀 짧게 하려고요. 네, 박준남 멘토 종목 언급해 주시죠. 예, 저는 락인락하고 물파스, 멜파스입니다. 네. 예. 그럼 첫 번째 종목 뭐 하시겠습니다? 락인락으로 하겠습니다. 네. 락인락이면 다 아시죠? 집에 냉장고에 락인락 제품 없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락인락이 작년에 좀 성장을 많이 못했죠. 그 이유가 락인락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중국에 투자를 아주 많이 했어요. 가맹점 7,000개, 8,000개. 근데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성과를 못 이뤘었죠.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유보율이나 부채율 부분은 제가 제일 먼저 봐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다가도 가다가 악재를 만나서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또 뜻하지 않게 그 기업 내에 악재가 생기면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그렇게 봐요. 집이 가장 어려웠을 때 숨겨놓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돈이 있어야 무슨 합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보율이나 부채율을 봅니다. 부채 유보율이 아무리 많아도 돈 나갈 곳이 많으면 의미가 없죠. 예, 맨날 이자만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유보율이나 유보율 1,800%, 부채율 한 26%, 상당히 안정한 재무 구조고요. 26%면 사실 여러분 무차입 경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시장을 성장으로 매출이 증가세가 되는데 중국 내 판매 채널이 7,200개에서 8,000개로 늘어났어요. 작년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하나, 중국이 지금 지수가 지금 6,000에서 2,000포인트로 떨어진 다음에 2,000을 깨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예.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중국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여자들이 뭐 하냐면 제일 먼저 가전제품을 삽니다. 집안 생활용품. 남자는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삽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중국에 작년에 투자를 했던 해외 법인이나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영업 라인을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2013년에는 아마 락앤락이 내수 관련주이기도 하고 수출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근데 내수 방어주로도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락앤락이 작년에 실적 부진이나 투자한 대비에 대해서 기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꾸준하게 성장세를 가지고 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성장 목표를 20%를 잡고 있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아마 괜찮을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한번 봅시다. 차트를 보는데 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 무조건 기술적으로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SN 같은 거 보십시오. SN 같은 거 보시면 그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아닙니다. 그 시황과 그 문화가 돼야 돼요. 항상 주식은 5배, 10배 가는 종목들은 기술적이 하나, 기분적이 하나 그 나라의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올라오고 유로존도 이번에 유로가 국채를 매입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내수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락앤락이 아마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한 20, 30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젖병이나 모든 그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 제품에 대해서 락앤락이 그만큼 가맹점이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아마 엄청난 매출이 있을 걸로 저는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을 한번 보자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뭐 여러분들 일봉에서 21선 보시면 21선 딛고 뭐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걸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단기 매수가도 말씀드려야 되죠. 네,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죠. 단기 매수가를 말씀드려야죠. 단기 매수가를 오늘 27,950원으로 끝났는데 27,5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또 투자하신 분들은 좀 더 분할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목표가는 여기 35,000원 정고점 있죠? 정고점 부분을 잡으시면 되고 잠깐 봅시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뭐 또 방송 보고 손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26,500원으로 제가 손절은 잡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두 분 다 보면 중국발 수혜주를 제닉이냐, 락앤락이냐 같은데요. 자, 둘 다 중국 시장에서는 좀 고가 마케팅이라는 거죠. 락앤락도 거의 명품 브랜드 쪽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제닉 역시도 좀 명품 브랜드 쪽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좀 제대로 배틀이 좀 붙은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각자의 종목에 자신 있는 어필 또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서로 뭐 언급해 주세요. 저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은 아니고 방송을 하시면 제일 먼저 제가 봐야 될 게 저는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저는 개인 투자를 하지 않고 리딩을 하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유동성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닉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시가총액 1,500원인데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목은 좋아요. 중국 내수 시장이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주위에서 유동성 때문에 문제돼가지고 잘못된 케이스를 진짜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이걸 말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항기를 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종목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일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중기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보고 바로 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점, 이게 한 가지 부분은 좀 체크를 네, 맞습니다. 유동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닉이 지금 38,000원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거래되는 양을 한번 보시면 10만 주 가량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자체는 지금 1,500억으로 소형주지만 지금 유동성 그만큼의 거래량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락앤락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잠깐만요. 네. 뭐 두 분이서 뭐 주거니 받거니 자꾸 전 뭐합니까? 아니, 지금 보시니까 두 분 다 유동성 부분에서 언급을 좀 하는데 이쪽은 아니다. 내 제닉이 더 괜찮다. 그 유동성은 거래량 부분에도 수반에도 아니다. 무조건 분명히 승부를 낼 수 있다. 이상무 멘토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본인이 아니다고 하면 아니다고 해야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송을 서울경제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만약에 진짜 몇 천만 원씩이라도 가지고 이걸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닉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시청이 1,500억이에요. 그렇죠? 3만 원. 물론 단가는 높지만 이게 8만 주 가지고 만약에 개인들이 많이 사면 이렇게 종목 없는 종목들은요. 잘 올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올리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회사 차원에서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붙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꼭 그게 리스크이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을 때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진짜 이상로 그 전문가님 말을 듣고 좋아서 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유동성인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은 뜻은 아니고요. 자, 이상로 멘토 뭐 더 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뭐 결론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 수익이고요. 수익으로 보자. 그리고 수익으로 말하겠다. 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닉을 그냥 들고 온 건 아니겠죠.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제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더 지켜보자, 들고 계시자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쉽사리 1억, 2억치가 들어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유동성에 대해서는 그래 크게 걱정할 종목군은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거래량이 10,000주 밑으로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1억치, 2억치 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지금 제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가만 보시더라도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뭐 매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뭐, 의자가 일단은 안 첫 되는 번째 종목에 대해서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 시장에서의 수혜주 찾기, 제닉이냐, 라겐약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습관에 대해서 결정을 좀 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두 번째 종목, 이번에 다시 한번 붙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의 제닉, 이후에 두 번째 종목 한솔 CNS, 박준남 멘토 라겐락에 이어서 아까 물파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자신있게 멜파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 한솔 CNS부터 먼저 빠르게 좀 시작해 보죠. 네, 기가 좀 죽었습니다. 무슨. 예, 라겐락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닉도 좋은 종목이고요. 오늘 이상로 전문가님이 가지고 나오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단점을 꼬집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라겐락도 좋은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제가 들고 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한번 보신다면 뭐 종목별로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가 한번 먼저 단점을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박준남 멘토님 먼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뛰어난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부채 비율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은 여러 가지 거래량이 동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실히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상 한솔 CSN이라고 하면 종합 물류 기업이죠. 한솔그룹의 종합 물류 기업인데 그만큼 어느 정도의 지주회사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주가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렇게 빠졌던 모습 자체는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삼성에 대한 물류를 받는다는 루머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올랐고요. 대신에 그런 악재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21선을 단단히 지키는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작용한다고 보시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를 한번 보신다면 매수가는 3,600원 선에서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에 물량이 매집되어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4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멘토의 그 제닉과 락앤락의 싸움에 이어서 두 번째 이상로멘토, 지금 한솔 CSN 작은 종목이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에 맞서는 박준남 멘토 두 번째 세컨 종목. 뭐 작년에도 또 멜파스하고 올해 또 멜파스를 하게 되네요. 멜파스가 여러분들 또 추천하게 돼서 추천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먹으라고 또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봅시다. 멜파스 하면은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알지만 멜파스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멜파스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멜파스의 모든 임원들이나 그 영업 그 라인들이 등기사들이 다 삼성 출신들이에요. 삼성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나와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멜파스로 말하면 삼성 스마트폰의 터치 모듈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요. 유보율, 부채율 당연히 좋죠. 예, 일단 재무구조가 깨끗해야 됩니다. 집에 부채가 많은 건 안 돼요. 물론 집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부채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사업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박살납니다. 박살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일단 우량한 재무구조를 겸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터치 IC 부분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으로 멜파스 하면은 단순히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에 키로 했다가 열쇠로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버튼으로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음성으로 일단 인식을 하고 나중에는 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손짓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모션. 그렇죠? 이 정도로 그 멜파스의 기술력은 앞으로 스마트폰의 터치 기술을 벗어나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술에 다 터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모든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비행기, 뭐 배, 선박, 기계, 장비, 부품 모든 거 이게 터치 패널이 아마 확대가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LG 쪽에도 그렇고 삼성 쪽에도 당연히 삼성에 계신 분들이 나왔으니까 삼성 쪽이 영업 라인이겠죠. 그리고 LG 쪽에도 영업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한 가지 더 포인트. 중국에도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가도 많이 낮춰가지고 경쟁력도 확대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주가가 왜 내려왔냐면 이번에 제가 2만 원에 작년에 추천해서 3만 원까지 갔었는데 다시 2만 원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그 스마트폰 이번에 하는데 무슨 그 접어지는 거 있죠. 아직 접어지는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아직 2, 3년 걸립니다. 아주 물론 키보드 접어지는 키보드는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좀 빠르게 좀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오늘 2만 일봉으로 봅시다. 2만 지금 450원에서 끝났는데요. 매수가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분할로 해서 지금 매수가는 19,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19,500원 정도 매수가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전고점에서 살짝 내려간 27,000원을 제시하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18,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지금까지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이라 그런지 조금 불꽃이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디어 저희 첫 방송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빵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제닉 시청자 보유하고 계신 분과 지금 연결이 되는데 이상로 멘토님 좀 전화 좀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상로 멘토가 제닉을 추천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 이상로 멘토님과 인사를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심도 있게 한번 바로 물어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미리 네, 안녕하세요. 예,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사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저도 중국 시장 때문에 제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기대만큼 매출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작년도 네, 그렇고. 지금 기술적 반등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중국 법인 판매 허가가 만약에 안 나면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한번 중국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언제 진출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바로 2012년이었죠. 그러면 진출 원년에 사실상 실적을 내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거고요. 거기에서 한번 네. 우리가 따져보시면 지금부터는 2012년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 그리고 기대감이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단에 있는 손절선만 명확하게 좀 지켜준다면 문제없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뭐 운동도 하고 그래도 올갈 주식은 다 올라가죠. 그런 분위기를 한번 지켜보실 수 있는 주식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는가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 건요. 예. 국내 홈쇼핑 매출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도 한번 보시면 마스크팩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네. 지금 제닉 같은 경우에는 또 고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가가 또다시 마케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감소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한다면 실적이 차라리 안 좋을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모두가 안 살 때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사는 거는 또 저는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아까 전에 월봉 보셨잖아요. 월봉 보면 네.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는 가볍게 손절하고 나가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시세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올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노려보자고요. 예. 시청자분, 제닉에 대해서 궁금증 어떻게 좀 시원하게 클리닉이 됐나요? 네. 그래서 첫 방송인데까지 이렇게 애청자가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다음에 또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연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한 분 더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종목은 멜파스라고 합니다. 두 분이서 좀 있는데요. 자,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승천의 김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 축하해요. 사시는 누구시죠? 예, 화곡동 사는 이용진입니다. 화곡동에 사시는 이용준 씨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멜파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 멜파스를 오늘 승천주로 추천하신 우리 박준남 멘토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앞전분은 여자분이셔가지고 또 저도 여자분인 줄 기대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 물어보십시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멜파스가, 예. 보니까.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크게. 예, 멜파스를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 놓고, 포트에 놓고 준비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멜파스 쪽에서 생산 라인도 늘리고, 오케이. 삼성 중저가 폰, 그쪽 스마트폰으로 해서도 또 이렇게 많이 만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쪽이 터치 패널 그쪽 만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살려고는 하고 있는데 매수 시점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 매수 시점을요? 예. 그럼 제가 매수 시점을 잡게끔 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너무 좀 고난이도 나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잘 보십시오. 눈 크게 뜨고. 네. 잘 보세요. 지금 오늘 1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17,000원대까지 아마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못 기다리실 것 같아요. 반드시. 쌍바닥 찍지 않는 한.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요. 만약에 1,000,000원이다. 본인이 살려고 했던 100%는 안 됩니다. 30%만 하세요. 본인 비중에. 30% 가지고 계시고, 그 30%를 100%로 봅시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24,450원이니까 2만원 초반대에서 10%를 사시고, 그렇죠? 2만원 무너지면 19,000원 중반대에서 10%를 사시고,
19,000원 초반대에서 10%를 사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19,000원 중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도 마이너스 조금 안 나고 올라가면은 뭐 다른 종목도 사면 되는 거고 제가 또 주식 승천에 나서 더 좋은 종목 추천할 테니까 그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좋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놓고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제가 또 다음 주에 나와서 더 좋은 종목 추천해주고 올라가면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왜? 주식 싸게 사서 비싸게 살려고 하는데 뭐하러 비싸게 사서 마음고생해요. 그죠? 그러다가 일까지 못합니다. 아셨죠? 네. 예. 자,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저희 이 주식 승천의 멘토분들은요, 이렇게 디테일하면서 섬세한 전략까지 세워주니까요. 앞으로도 시청하시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주세요. 네. 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청자분들과의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추천주들에 대한 궁금증,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신규 매수 전략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잠시 쉬면서 오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사실상 엔저를 용인하자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도쿄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한 때 달러당 94.2엔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은 약 1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은 24조 9,916억 원이었으며 수익률은 6.99%였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6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단기성 부동자금은 총 66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가 환율 효과 때문에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하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8세대 OLED TV 생산 라인에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월 2만 6천 장의 유리기판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에 양산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정기획수석에는 유민봉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내정됐으며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홍보수석에는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채권금리가 한국개발연구원 현우석 원장의 경제부총리 지명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포인트 내린 연 2.71%를 나타냈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연임합니다. 정경련은 오늘 허 회장이 회장단의 재추대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회장을 맡은 허 회장은 이로써 다시 한번 정경련호를 이끌게 됐습니다. 예, 현재 시각이 10시 5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야간 선물 시장 동향과 함께 유럽 증시 출발 상황 짚겠습니다. 오늘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 전화를 연결해 봅니다. 신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럽 증시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대체로 좀 얼어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 증시만이 강보합권인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금일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유럽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블루칩 지수인 유럽 스톡스는 0.2% 하락하면서 지금 3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방향성은 없기 때문에 금일 지지선으로 생각되는 2610 근처에서 하락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고요. 돌파 이후에는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유럽 증시의 하락 출발은 세계 4위 맥주업체인 칼스버그에서 4분기 영업 실적을 안 좋게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칼스버그 주가는 전일 대비 약 7% 하락하며 지금 증시 하락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이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내일장 출발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야간 선물 시장 쪽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 야간 선물 시장은 지금 현재 약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말에 있은 G20 회의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뚜렷한 결말 없이 마무리되면서 요즘 코스피 주식도 3일 연속 횡보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지금 매우 거래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중요 이벤트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일 야간 선물은 보합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밖에 체크해볼 만한 이슈들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금일은 위험 자산으로 뽑히는 WTI 원유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우선 비철금속은 1% 이상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 쪽은 지금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제 미국 채권과 금선물은 지금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금일은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럽 증시 출발 상황과 함께 야간 선물 동향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은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오브 더 레코드죠. 드디어 저희가 또다시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증시의 뒷담화 내용인데요. 주식시장의 소문과 그 뒷이야기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앞에서 저희가 좀 긴장해서 갔다면 조금 가볍게, 이젠 조금 방송을 벗어나서 좀 즐겁게 한번 뒷담화 한번 예고해볼까 합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뒷담화는 한 두 가지 이슈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NHN 게임 분할 왜 할까? 도대체 이제 와서 갑자기 분할 왜 해야 될까? 인 것 같은데요. 자, 대규모 조직 개편에 의해서 네이버와 한 게임을 분할했습니다. 과연 이 간행을 한 것이 꼼수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포류라고 하는데요. 고스톱, 포커류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한 게임이라든지 피망,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한 게임이나 피망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더라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고포류가.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고포류가 지금 게임 규제가 들어오면서 조금 죽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면 NHN이 지금 속뜻은 어느 정도의 퍼블리싱을 위한 그런 어느 정도의 적법한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간의 소문에는 라임이 매출이 해외에서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이렇게 골마가고 있었던 게임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려내기 단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될 만한 산업만 붙이고 아닌 것은 이제 쳐내자라는 마인드가 좀 됐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박준남 멘토 어떻게 보시냐요? NHN이 모바일 쪽으로 진출이 상당히 늦었죠. 아시잖아요. 모바일 컴투스나 게임빌이나 그런 쪽에서 NHN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늦었는데 뒤늦게라도 게임을 분할한 게 상당히 잘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게임을 넘어서 그게 그게 전 세계 하나의 트렌드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또 국가별로 영역이 게임으로 나타나거든요. 동남아 쪽에. 그래서 게임 부문의 책임 경영을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아마 확대할 걸로 보이고, 게임 부문의 또 해외 시장과 모바일 매출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확대가 또 전망이 되고, 전속법인의 이익률 하락이 좀 우려는 되지만, 그런 분할하지만 한 게임의 지분가치 상승 가능성이 또 확대됨으로써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NHN이 살려면은 유선 포탈이 강자라고 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에 인프라가 잡혔지만. 잠깐만요. 박준남 멘토. 이상로 멘토가 뭔가를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은데. 마지막 하나만. 앞으로 여기도 게임도 모바일 쪽 게임을 분할을 했지만 내가 봤을 때 모바일 쪽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도 스마트폰의 하나의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플 대전이 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게임 쪽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까 이러닝이나 게임이나 음반이나 음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진출을 늦었지만 시작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안 꼼수였다. 예, 조직 그렇게 단행이다.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런데 네. 제가 좀 보는 관점은 제가 NHN 같은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게 좀 예. 늦었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늦은 만큼 게임이라는 게 트렌드가 상당히 빨리 바뀌니까 쫓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게 파워가 상당히 셉니다. 그만큼 그래서 또 카카오톡 여기에 또 열광을 하는 모습이었고 NHN이 지금 과연 라인으로 어느 정도의 가입자 수를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매출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라인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좀 있네요. 라인이요? 뭐 라인하고 카카오톡, 라인 뭐 다음 피플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이미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뭐 많은 이제 유저를 확보했었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그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거기서 게임 하나만 광고 던져지니까 바로 대박이 나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라인 쪽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HN이 지분이, 외인 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늦었긴 맞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말처럼. 근데 모바일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바일 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플 대전 중에 게임도 한 분야고 컨텐츠도 한 분야고 이러닝도 한 분야고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라인이 죽었다고 해서 앞으로 부정적이다고 해서 이 게임 분할한 쪽이 다 죽는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여기선 유무선 포탈이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 아마도 틈새 시장이 컨텐츠나 애플 대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자, 그러면 봅니다. 박준남 멘토의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NHN이 게임 분사를 조직 개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교두보를 말하는 데는 분명히 매력 있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이상로 멘토의 입장에서는 NHN이 지금 게임 분사 부분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적인 측면에서 주가의 견인보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렇게 그렇죠. 바라보시는 시간이 거죠. 좀 걸리죠, 사실상. 네. 자, 그러면 매수와 매도라는 거죠. 홀딩이 아니냐거든요. 예. 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부연 설명 없으세요? 아니, NHN 별로, 제가 NHN이 이 녀석들이 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주가 상승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주가 24만 5천 원 넘게 진작 진출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선의 포탈 1위가 지금 가장 늦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상님 전문가님이 지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네. 그래도 NHN이니까 뭔가 하나는 또 분할했으니까 뭔가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매매 전략으로 NHN 자, 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분사한 부분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부정적입니다. 보고 부정적이에요? 예. 뭐야, 이제 와서 뭐 갑자기 바꾸는 건 뭐예요? 부정적이지만 네. 예, 하여튼 부정적입니다. 저도 이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매수 포지션의 전략을 잡지 말자. 1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년 전부터? 예. 지금부터 하세요. 예, 지금부터. 예, 지금도 네,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상로 멘토도 결국은 저 의견을 지금 거의 동의를 하는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네. NHN은 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두 분 오늘 위험한 발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자체 편집 안 되나요? 그 NHN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탄 받으시면 어떡하시려고.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자체 편집 자,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멘토분의 의견을 정의를 해보면요. NHN이 게임 산업의 조직 개편을 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론이 발생될 수 있지만 현재 기술적인 자리라든가 수급적인 특징을 보고 가기에는 신규 매수 진입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서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드디어 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요. 한국과 중국이 붙었습니다. 조선업 격차 더 확대될까요? 되나요? 라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 조선업 힘들긴 힘들었죠. 그런데 올라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가장 힘든 구간 섹터가 바로 조선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박준남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죠. TV에도 회원업들 다 죽여놨더라고요. 다 죽여놨어요. 경상도 쪽에. 그래도 R&D 분야에서 차세대 우리나라가 성장이 다시 오면 회원업이 또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남겨놔야 되는데 다 죽였어요. 지금 살아남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무슨 경상도 쪽 보니까 한 군데
아주 힘들게 살더라고요, 지금 조선업자가. 이게 살짝 이 중공업이라는 섹터가 네. 지금 주도 섹터로 갈까 말까란 기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현대중공업의 자리를 보면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자리를 보면 분명히 반등 영역권의 주도 섹터로 가냐 말까냐의 기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이제 우리 뒷담화에서 나왔던 찌라시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조선업 꽃필 날이 머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원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꽃이 필 것이냐 봄에 아니면 피지 못하고 그저 옆에 들러리 대안주만 될 수 없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요게 조선업종이 바로 좀 자동차 업종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넘치는 거고요. 미인주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조선업종에는 수급이 붙었고 대신에 자동차 업종에는 수급이 없다는 게 아닐까요?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조선업종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좀 따져보시면 누가 삽니까? 가장 많이 사는 게 바로 유럽이거든요. 하지만 유럽은 지금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위가 중국이냐, 2위가 한국이냐, 1위가 한국이냐, 그걸 떠나서 지금 살려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있을런지 그게 제일 의문점이고요.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어서 좀 수급이 붙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야, 그러면 이상로 멘토의 의견은 NHN 다음으로 중공업도 보지 말자. 중공업은 그래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좀 보자. 예. 적평가 부분에서 가격 매력은 있다. 네. 자, 박준남 멘토는 어떻게 잘못하면요, 참 방송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들 한마디를 보고 투자에 또 판단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말을 잘못함에 따라서 몇 년을 더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산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기다리는 거 여러분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지금 경기가 그래도 유럽 조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로 다 살려놨잖아요. 그래도 또 일본도 조금 살려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일본 때문에 반사 효과를 얻어가지고 많이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중국도 또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살아나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 비해서. 왜? 엄청난 많은 수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좀 해운주가 바로 경기가 바로 안 좋았다가 바로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기가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해운지를 좀 더 지켜보면서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아직은 팔 때는 아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증시 뒷담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NHN의 매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중공업의 부분에 대해서 가격 매력이 있는데 두 분의 다 의견을 일단 중기적인 장기적인 전략이 아닌 이상은 지금 현재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증시 뒷담화까지 살펴본 것 같겠고요. 잠시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11시 30분입니다. 이 시간까지 생방송으로 달려왔는데 우리 이상로 멘토가 11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또다시 이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내일장 전략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보는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콩은 일본에게 갔죠. 하지만 콩고물은 우리나라가 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환율은 일본에게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줬고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 옆에 붙어있던 콩고물이죠. 근해노믹스라든지 아니면 중국발 이슈 자체에 좀 더 집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일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전망을 해볼게요. 자, 박준남 멘토. 예, 저는 이렇게 오늘 훌륭하신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우리 MC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묻혀가고 싶지만 더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예,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오늘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자. 지금은 여러분들 업종 잘 선택을 해서 흐르는 물에 좀 맡기자. 그중에 IT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이나 간단한 이슈 단순 노믹스가 아니라 여러분 상향 업종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의 관심 포인트를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우리가 얘기까지 하면 더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요. 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루 멘토님, 그리고 우리 박준남 멘토와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까 웃었는지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지만 90분이 훅 지나갔는데요. 자, 재미난 이야기도 했고, 증시에서 다른 방송과 차별화된 내용의 코너를 가지고 좀 진행해봤습니다. 마무리는 확실히 하고 가야겠죠. 자, 우리 주식 승천 멘토 클런이 대박나라는 화이팅 한번 맞춰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닝의 김도영이었습니다.